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늘도 역시 뻘소리 없이 직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제목이 모래톱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엄마도 알 만큼 흔한 글일 겁니다. 문학책에서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한두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마이 섬을 배경으로, 조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배경이 경상도 지방이거든요. 이게 주머니라는 뜻이랍니다. 사투리로 주머니 섬, 이거를 이제 그쪽 사람들 말로 조마이 섬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조마이 섬을 배경으로 하여서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줄곧 소외당하며 살아온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 자,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이들의 삶은 나아진 바가 없어. 소외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담은 소설이다. 자,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놨네요. 자, 이 글을 신경향파 소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신경향파 소설.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가 경향파 소설 혹은 경향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언제 얘기했었죠, 선생님 이걸? 그렇죠. 이기영의 고향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가정을 그린 거라 그랬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계급투쟁의 가정. 그래서 우리같이 힘이 없고 나약한 민중들이 각성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러한 사상들을 담고 있는 글들을 경향소설이라고 불렀는데 이 글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섬사람들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일제강점기에는, 자, 위에서 격동의 근현대사란 말 나왔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권력자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고요. 강복 후에는 유력자에 의해서 빼앗기는, 유력자 속에는, 유력자란 말 자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더 흔하게 쓰는 말로는 권력자라는 말이겠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순환을 당하며 억압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적 모습에 대해서 저항해 보지만 그 결과는 중심 인물이 공권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촌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 글 속에 중심 인물이라는 사람이 갈바세 영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결말 부분이 이 글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결말 부분을 보면 희망적인 글은 아닙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가 해제 속에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하나는 좀 말하고 지나가죠. 이 글의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자, 왜 도대체 그 많은 시점 중에서 1인칭 관찰자를 선택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3인칭을 쓰게 되면 작품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직접 드러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어떤 공감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내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징징거리는 게 되니까 한 발 물러나서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전달을 할 목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여기 나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서술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술자의 역할도 물론 하지만 동시에 이 잘못된 상황,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글 속에서 중심인물인 건우 할아버지의 손자를 가리키는 중학교 선생, 건우의 담임 선생으로 나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자, 건우 할아버지는 뒤에서 갈바세 영감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동일인물이에요.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고, 그 다음에 윤춘삼이라는 사람은 또 뒷부분에 보시면 송아지 빨갱이라고 나올 겁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얻게 된 별명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내가 건우의 담임이라 그랬죠, 그죠? 건우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러 술집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 섬의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자, 언젠가 건우가 섬 얘기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뭐 내용은 뻔한 거죠. 권력자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하나의 장문 속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담임 선생이니까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일화를 덧붙여서, 다시 말하면 더 구체화되어서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 같아요. 자, 우리 조마이선 사람들은 집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 땅이 없는 사람,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와, 처음부터 업기사 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빼앗겼답니다. 우리가 아까 해제에서 본 적이 있죠. 옛날부터 이 고장 사람들의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 섬은 땡땡땡. 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분노죠, 그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혹은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말도 잊지 못할 상황이에요. 자,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자, 이런 상황을 한탄하는 거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왔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랑 말랑할 무렵부터, 여기서 자기들이라고 하는 건 건우 할배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우 할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자기들이 겨우 철들랑 말랑할 무렵에 벼란간 외놈의 일제강점기가 된 모양이죠. 외놈의 동척, 뭔지 아시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외놈들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이완용이라는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라코 카드만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여긴 지금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 땅을 빼앗겨온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두 인물, 억압받는 민중, 수탈당하는 민중을 상징하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는 자신들의 정당한 재산을 빼앗는 권력자들 혹은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내가 나의 내면 서술이 나올 겁니다. 내면 서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자, 이제 1화라 그랬죠, 그죠? 글 속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이 1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라는 인물이 역사적 해석을 하는 내면 심리가 나오는데요. 자,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일, 뭐 사회책에서 많이 봤었죠. 조선 토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뻔한 거죠. 어떤 명목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명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인들의 땅을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무슨 말인가요? 한국 정부는 통감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치역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서 더욱더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를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자, 그러니까 역둔토가 뭔지, 산림 원야가 뭔지 중요한 문제 아니죠, 그죠? 중요한 문제 아니고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일본 놈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땅들을 수탈해 갔다라는 것이고, 그 수탈된 땅 중에 하나가 지금 조마이 섬의 땅도 포함된다라는 말이겠죠.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에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본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지금 계속 아주 길게 하자의 내면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쥐길놈들 또 역시 증오심을 보이고 있죠.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유력자들이에요. 해방 뒤에는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자 보세요,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 이 사람들이 땅을 만든 사람들이죠. 실질적인 땅의 주인이에요. 실질적인 땅의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만든 사람들이고 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선조 때부터 쭉 살아온 사람들인데,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사람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땅에다가 1도 힘을 덧보태지 않은 외놈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유력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니까
부조리한 현실이죠. 이런 것들이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뻘소리 안 하는데 한마디만 합시다. 이런 거 보면 약간 화나죠, 그죠? 화가 날 텐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생 같은 노땅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세상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그의 껌껌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나리배 통학생입니다. 자, 조마이섬에서 배 타고 오는 통학생이라는 말이에요. 나리배 통학생입니다라고 하던 그의 꺽꺽한 목소리, 그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것 같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자, 저주까지 하는 것 같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러한 외부적인 압력, 부당한 세력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 계속 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 전체가 모두 다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억압받는 민중들이 가지는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한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만나서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요. 이 동네에 홍수가 나는데, 자, 상황을 좀 보세요. 선생님이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낙동강이라고 칩시다. 낙동강이면 여기 사이에 섬이 하나 있어. 이 섬이 조마이 섬이라고. 자,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뚝을 쌓아요. 이렇게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뚝을 쌓는단 말이야. 뚝을 쌓으면 여기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땅을 만들어서 땅을 편치해 먹으려고 어쨌든 뚝을 쌓는데 이 뚝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잘 쌓은 게 아니라 대충 쌓은 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막 고이겠죠, 그죠? 이 물이 고여 있다가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이 물이 조마이 섬도 싹 쓸고 지나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뚝을 허물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요. 물이 많이 쌓이기 전에 이 뚝을 없애버려야 물길이 나니까 이 마을이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뚝을 허물려고 하니까 누가 오냐 하면 이 뚝 위에 찝차를 타고 유력자의 하수인 두 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랑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가 이놈 중에 한 놈을 늙은이가 힘은 되지겠어요? 흐르는 물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죽어버려요. 자, 요 사건이 이제 뒤에 벌어질 사건인데 요 사건 전 단계에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홍수가 나서 나라는 인물이 조마이 섬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슬비가 계속 강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얼핏 홍적기, 붉은 깃발 같죠?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홍적기가 붉은 깃발이 아니네요, 그죠? 붉은 게 쌓여진 이게 혹시 과학책에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죠, 그죠? 뭔가 붉은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말처럼 보입니다.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아주 먼 옛날 그럴 때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개빛 속이라 어딘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건우네 집은 벌써 호수에 잠기지 않았을까? 자, 건우를 걱정하는 거죠. 지금 홍수가 오고 비가 많이 오는 상태고 지금 잠깐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밖에 나온 겁니다. 자,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 섬께는 어떻게 되는지요? 철면부지의 점납해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왜 그렇겠어요? 다급함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아까 선생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온 선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 이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물 구경 나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 물이 나면 그 동네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자, 이게 점납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뒤에 보시면 점납대라고 하는 걸 던져가지고 물속에 흘러가는 걸 건진다는 말이 나오니까 홍수 때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점납해라고 부른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자,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가, 자, 키다리, 돼지 새끼를 안아낸다는 말이 물에 떠내려오는 돼지를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던 키다리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자, 이제 A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 잘 좀 보셔야 되겠네요. 맹지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렇게 부르면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다면 벌써 무슨 탓이 났을지도 모를기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 이게 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죠. 이것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막아낸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오늘 아마 큰났을 텐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나는 신경이 별안간 딴 곳으로 쏠렸다. 이따뿐이라요. 문딩이를 쫓아낼 때보다는 덜했지만은 이것도 이 글 속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유력자들이 조마이섬을 뺏기 위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둥이들을 그 마을에 집어넣어서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저항을 해서 문둥이들이 도망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둥이를 쫓아낼 때보다 덜 하겠지만 매립인가 뭔가 한답시고 밀기리만 잔뜩 뛰어쳐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뚝을 섬 사람들이 우대들어서 막 파헤쳐버리고 본대대로 물기를 터놨다 카드만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글 안 했으면 땡땡땡. 자, 글 안 했으면 큰일 났을 거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사람이 전달해주는 정보 속에는 완전한 정보가 아니죠.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 그 뒤에 결과가 어떠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완전한 정보를 대화 속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주는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키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곁에 있던 약삭바른 얼굴의 사내가 이렇게 불쑥 쏘아들듯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판지를 향해서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점낫이 아까 봤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건져내는 갈고리 같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걸리진 않았다. 자, 그 다음 부분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에 다음 페이지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의 잘못이라고 되는 듯 조마이섬에 누가 있어? 내뱉듯 한 소리를 짐짓 퉁명스러웠다. 건우는 학생이 있어서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약삭바른 눈초리가 다시 물구비만 쏘아보고 말이 없었으니까 또 키다리가 그 아이 아베가 누군고 하고 나를 쌤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없고 지 할아버지의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라더군요.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인임디요. 키다리는 점낫대를 세워 들더니 자, 조마이섬의 인물 아인기요. 어제 아침에 이곳을 지나갔는데 그 뒤에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났단 말이죠. 자, 아까 그 일 뚝을 허무르는 일이죠. 그죠? 요 일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역시 직접적으로 갈바세 영감이 그렇게 해서 얘기해주지 않죠. 역시 불완전한 정보를 계속 줍니다.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로 돌아갔다.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선생님 자꾸 이상하게 읽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직까지 나는 그 뚝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 정보는 들었는데 갈바세 영감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한지 혹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때 지금부터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때 이 부분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함축하는 부분 같아서 잘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면서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신신바위짬에서 벼란간 쬐깐한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려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서 용케 밀어다 붙였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 작은 배를 타고 뭐 하나 건져 보겠다고 물에 떠내려오는 나무 판자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작은 거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본 거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답니다. 용감하다기보다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층민들, 그냥 하층민이란 말 쓸게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깟 나무 하나 뭐 얼마나 된다고 그죠? 근데 그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목숨 걸고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 자, 그런 모습을 지금 나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나는 거기서, 자, 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 보장받아 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 자신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자,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의 그러한 행위, 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인 거죠. 이런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 이건 다 뭐예요?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의 힘을 물리침으로써, 저항함으로써, 혹은 투쟁함으로써 오히려 그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세력한테 저항하고 투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억압받아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서는 이 세상 나아지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런 것들한테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이 비 부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갈바세 영감이 송아지 빨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자, 갈바세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 무슨 말일까? 어제 아마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지금 작은 배를 타고 물과 싸우는 저 사람처럼 권력자들과 유력자들과 부당한 세력과 그 세력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글 속에 나오는 갈바세 영감이라는 사람은 의지적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부분. 나는 조마이 섬의 일이 불현듯 궁금해져서 이내 군포 가는 버스를 잡아탔다. 다리만 건너면 조마이 섬 가까이까지 갈 수가 있으리라 믿었다. 구포다리 목에서 차를 내렸으나 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돌파해서 다리는 통금이 되어 있었다. 자, 통금이란 말이 통행이 금지된 거죠, 그죠?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비상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폭풍에 펄럭이고 다림목을 건너지른 인줄 곁에는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해든 폼이 여간 엄중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를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물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었다. 우르르 하는 강 울림은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자, 이제 마지막. 통행 금지의 팻말이 서 있어도 수의 시차를 나온 듯한 새카만 관용차만은 사못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바람이 휘몰릴 때 거기서 날리기라 하듯이 더욱 빨리 지나갔다.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는 얼굴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어련히 심각한 표정을 했으랴 싶었다. 저까지 어떤 일이 마을에서 벌어졌는데 난 아직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고 홍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거기서 내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윤춘삼 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윤춘삼 씨가 어제 벌어진 일을 나한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바세 영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살인죄로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은 다 봤고요.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소설 문제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이죠. 이 문제가 그럴지 아닐지는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시점이에요. 서술하는 사람의 관점이 시점이니까 항상 서술상의 특징을 볼 때는 시점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특정 인물의 행동을 가장되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 글 속에
얼핏 떠오르지 않죠. 뭐 굳이 얘기해 본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떠내려오는 나무를 줍던 사람 행동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과장된 행동이라고 말하긴 어렵고요. 희화화라는 말은 인물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습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인물에 대한 조롱도 역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잘못된 겁니다. 2번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병치해서 글쎄요. 과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죠.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봤던 글은 갈바세 영감하고 윤춘삼의 얘기 속에서 옛날부터 그랬다 이 말이 나온 것뿐이지 과거의 사건 자체가 현재랑 똑같이 병치된 것은 아니니까 앞부분 잘못됐고요. 뒷부분도 갈등 해결되는 거 아직 못 봤죠. 그죠? 2번 모두 틀렸습니다. 3번 서술자를 다르게 하여 이 말은 장면이 바뀌면 서술 시점이 바뀐다는 말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나오는 거니까 3번은 잘못 얘기했어요. 4번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교차해 아니죠.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동시에 두 장면을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5번은 시각적 묘사와 청각적 묘사를 병행하여 긴박한 분위기 구포 다리 앞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까지가 시각적인 모습, 청각 둘 다 나오죠. 답은 5번입니다. 이 말을 두 가지를 퉁 쳐서 묶으면 감각적 묘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윗글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건우 할아버지 개인이 겪은 일을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선생님이 첫 번째 부분에서 서술자의 내면 묘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1번은 가능하고요. 2번은 건우 할배는 섬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처사에 억울해하는 태도, 억울, 원망 이런 거 보였습니다. 3번 나는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자 건우네 집에 물에 잠기게 된 것 같아서 걱정해서 점납회한테 물어본 거죠. 4번 점납회들 중에 키다리는 건우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해 안타까워한다고요. 건우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건우 할아버지를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할배라고 얘기했죠. 그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구포다리를 건너 조마이섬 근처에 가려고 한 나의 시도는 다리의 통금으로 좌절된다. 간단한 문제네요. 3번으로 갑니다. A와 B를 관련지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A가 키다리가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내가 그 배를 타고 나무를 건지는 모습을 보고 내면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죠. 자,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A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B에서 누구에게도 보장받아 오지 못한 절박함 때문으로 볼 수 있어. 이 절박함 때문에 뚝을 무너뜨렸어. 이 절박함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보통 사람들, 하층민들이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한 거죠.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절박함,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니까 1번은 가능한 설명입니다. 2번은 A에서 밤새 탈이 나게 된다는 것은 자 이제 이거는 이런 말이겠죠. 그거 안 했으면 밤새 탈 났을 거야. 아마 홍수로 그 마을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B의 죽을 모험을 무릅써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가 있어. 이런 죽을 모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뚝을 무너뜨리는 죽을 힘을 다 써서 뚝을 무너뜨렸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2번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3번 A에서 섬 사람들이 뚝을 파헤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은 B에 다만 살기 위해 스스로 하게 된 행위로 볼 수가 있다. 1번하고 같은 말이죠. 4번 A에서 매립을 위해 눈가림으로 놓은 뚝은 B에서 섬 사람들을 방해하는 힘, 부정적인 힘이죠. 권력자, 방해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오케이. 5번 A에서 본대대로 물길을 터놨던 것은 원래대로 마을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원래대로 물길을 튼 것은 B의 목숨 그 자체를 이어나가기 위한 행동 1, 3, 5 다 같은 말들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조마이섬에 대해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보기 볼게요. 소설을 비롯한 서사 문학에서 형상화된 공간은 소설의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한마디 할게요. 보기 보실 때 보기를 비문학처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다 끄집어내야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자, 공간은 은유와 상징으로서 문화 사회적 관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은유가 있고 상징이 있다는 말이죠.
모래톱 이야기에서의 공간은 조마이섬인데 단순한 배경으로 설정된 데 그치지 않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시간의 연속체로서 형상화되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글 속에 나오는 조마이섬이라는 공간은 근현대사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시간적 연속체로서 표현되어 있답니다. 또한 이 공간은 실제 낙동강의 파수꾼을 자처한 작가 김정환이 살아온 근현대사의 시간적 체험과 결부됨으로써 순환 속에서 펼쳐지는 민중의 향토애와 삶의 의지라는 그의 세계관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로써 작가는 민족 외부의 식민주의의 모순과 민족 외부라고 하면 아까 외놈 얘기하는 거겠죠. 일본인들 민족 외부의 식민주의의 모순과 함께 민족 내부의 권력자나 유력자, 지배층이 가진 부조리함을 비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 공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마이섬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인가, 뒷부분에서는 작가의 어떤 생각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골라볼게요. 1번,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곳이라는 점에서 낙동강의 파수꾼으로 살아온 작가의 체험과 결부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군. 자, 이 글 속의 배경도 낙동강, 작가가 살아온 곳도 낙동강,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다. 보기에서 봤습니다. 2번, 외놈의 동청 명의로 둔갑하였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시간적 연속체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작가의 생각,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죠. 3번,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에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의 소유라는 점에서 민족 내부, 아까 2번은 민족 외부고요. 민족 내부의 지배층이 가진 부조리를 상징하는 공간. 오케이. 4번, 소유자가 둔갑되어간 사연들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민중이 겪어온 근현대사의 순환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시간의 연속체. 소유자가 둔갑되어 왔어. 시간의 연속체. 아주 옛날부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피해를 받아와서 시간은 변해갔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 시간의 연속체로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둑과 싸워가며 살아온 터전이라는 점에서 민중의 향토애와 삶의 의지에 대한 오케이. 작가의 모순된 인식, 이게 틀린 거죠. 요까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의 모순된 인식, 좀 말을 애매하게 썼는데요. 아마 문맥을 보면 비판적 인식이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권력자. 이글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유력자라고 등장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인 것이지 그 섬에 살고 있는 하층민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도 알만한 누구나 다 아는 모래톱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복습 잘 하시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